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피격 사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LA 연방법원이 연방이민당국의 무차별 급습 단속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텍사스주가 또다시 폭우와 홍수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미국 중서부로 확산되면서 미네소타 전역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나토를 통해 대규모 무기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공격 무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100억 달러, 약 14조 원 어치의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나토가 사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We make the best equipment, the best missiles, the best of everything. But we've made a deal today where we are going to be sending them weapons and they're going to be paying for them.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국방비를 5%로 인상한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it will mean that Ukraine can get its hands on really massive numbers of military equipment, both for air defense, but also missiles, ammunition, etc.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안에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백악관 관계자는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2차 관세 100%를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급박한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50일 시한은 너무 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지난해 7월 펜실베니아주 유세장에서 발생한 피격 사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당시 총탄이 귀를 스치며 불과 0.5인치 앞으로 다가왔다며 신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미국 정신은 언제나 악과 파괴의 세력을 이겨낼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사건 당시 가족을 감싸다 숨진 소방서장 코리 콤파라토레를 미국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진정한 영웅이라며 추모했습니다. LA 연방법원이 연방이민당국의 급습 단속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인종, 출신, 직업만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률 대리인과의 접촉 권리를 보장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당국은 정부는 범죄자를 겨냥한 정당한 작전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수용시설에서 수감자들이 굶주렸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NPR과 미국 변호사협회는 일부 아이스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이 썩은 음식을 먹고 탈수 증세를 보이는 등 열악한 식사와 의료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와 아이스는 연방 기준에 맞춰 인도적인 대우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보도는 근거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과밀 수용과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외부 감시와 조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텍사스주가 또다시 폭우와 홍수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커 카운티를 비롯한 텍사스 중부 지역에는 주말 동안 6에서 10인치,
약 15에서 25c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또다시 쏟아진 폭우로 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And search and rescue remains our top priority. But we've moved on to also include recovery. And that's where we had people out in the river basin. 당국은 현재 텍사스 중부 일부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헌트와 커빌 등 일부 지역에는 오늘 저녁까지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연기가 미 중서부로 확산되면서 인접 지역인 미네소타 전역에 나쁨 수준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산불 연기가 북서풍을 타고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미시간 일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공기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기는 지표면 가까이까지 내려온 고농도의 미세 연기층으로 특히 미네소타 북부와 위스콘신, 미시간 북부 지역은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대기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patients coming to the ER. There will be patients coming to urgent cares because of the weather and the air quality. People with asthma or COPD who happen to need to go outside or choose to go outside, it's going to be a very... 기상당국은 이번 주 중반부터 연기가 점차 줄어들면서 대기질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말다툼이 총격으로 번지며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5시쯤 타이너 고교의 연례 동창회 행사에서 총격이 발생해 4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동문들이 참석한 장학금 모금 환영 모임이었습니다. 부상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총격은 어제 오전 11시 반쯤 렉싱턴 블루그래스 공항 인근 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수배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을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총을 쏜 뒤 차량을 빼사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인근 교회로 이동해 예배 중이던 신도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Indicates that the suspect may have had a connection to the individuals at the church. 4 individuals were shot on church property. 2 female victims were pronounced deceased at the scene. 총격 직후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에게 대응 사격을 가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며 연방기관과 함께 수사에 나섰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3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 반쯤 약 70명이 거주하던 폴리보의 가브리엘 하우스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인력 50여 명이 구조활동에 나섰으며 소방관들은 건물 내부로 진입해 창문 밖으로 구조 요청을 외치던 입주자들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9명이 숨졌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Was that everybody in this building required some form of help to get them out of the building. It's a super labor intensive. All the smoke from the hall went right in my face, and all I could do was just stand there and choke. And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the end of everything.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10만 달러가 넘는 희귀 포켓몬 카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2시 반쯤 복면을 쓴 강도가 포켓몬 카드 상점에 침입해 약 11만 4천 달러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불과 30초 만에 진열장 안에 포켓몬 카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도난당한 카드에는 그림자 없는 초판 리자몬과 거부광 카드 등 고가의 희귀 카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켓몬 카드는 전 세계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 거래 품목으로 일부 희귀 카드는 수십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metabolic health.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잇따라 열립니다. 첫날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불거진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 밖 복도. 갑질 장관 다녀오겠습니다. 갑질 장관 다녀오겠습니다. 파티하시죠.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 2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강 후보자 사퇴를 외쳤고 강 후보자는 굳은 표정으로 지나쳐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 갑질왕 같은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청문회는 시작 1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약 20분 뒤 재개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와 화장실 비대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입니다. 강 후보자는 택배 상자나 음식을 차에 남겨놓고 내린 적은 있다면서도 보좌진의 분리수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비대수리 지시 여부에 대해선 자신의 집과 가까운 지역 사무소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사안이라며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를 앓는 걸로 알려진 자녀와 관련한 질문엔 울컥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이 두 번째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특검은 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고 요청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을 거부할 걸로 보입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특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후 3시 반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산의 조사실로 데려오란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걸 거부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출석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심사 전에 조사를 거부하는 건 구속사유에 해당해 특검과 신경전은 벌이면서도 소환에 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던 겁니다. 이미 구속된 이상 특검 조사에 응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교정당국은 특검팀의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사실상 강제로 데리고 나올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최근 중국도 폭염 때문에 몸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나 열차가 냉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승객들이
스스로 창문을 깨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한증막 같은 열기를 참지 못한 일부 승객들이 윗옷을 벗어버렸습니다. 탈선 사고로 기차가 멈추면서 냉방까지 중단됐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창문도 출입문도 닫힌 밀폐 상황이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차 문을 열어 환기라도 하자는 요청엔 규정상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열차 내 온도가 38도, 습도는 80%에 달해 일부 승객들이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호소했고 결국 참다 못한 한 승객이 승무원의 만류에도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공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탑승구에서 비행기 앞까지 승객을 옮기는 버스가 멈춰섰는데 문이라도 열어달라는 항의가 쏟아집니다. 활주로 대기가 길어지자 고통을 호소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실신에 쓰러진 사람까지 나오고 결국 승객이 비상방치로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규정만 내세우는 철도와 공항 당국의 태도에 정작 폭염보다 무사 안일에 경직된 공급자 중심 시각이 더 문제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시애틀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은행 강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시애틀 경찰국은 연쇄 강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4살 리나 장 씨를 체포해 8건의 1급 강도와 1건의 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고객을 가장해 은행 창구 직원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쪽지를 건넨 뒤 수천 달러를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애틀과 인근 지역의 8개 은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장 씨를 특정했으며 제보자는 장 씨가 자신이 FBI 수배 명단에 오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은행이 비즈니스 체킹 계좌의 디지털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은행이 비즈니스 체킹 계좌의 디지털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미은행은 모든 비즈니스 체킹을 가진 고객들은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국내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뱅킹에서 사용자들을 추가 승인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생체 인식 기능을 이용해 계좌 내 주요 거래 등을 승인하는 보안 솔루션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18일 무료 여성 건강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 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궁경부암과 요로 감염 등을 21세에서 65세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10명을 검진할 예정입니다. 검사를 원하는 여성은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영리 의료기관인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한방 진료를 강화합니다. 미션시티는 통증 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한의사 임성배 박사를 영입해 오는 8월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박사는 현재 사우스베일로 한의대의 임상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증과 신경병증, 내장 불균형 등 통증 치료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전국의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마련해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선정된 비영리 단체에 3년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하며 신청 마감은 오는 8월 29일까지입니다. 우표 요금이 또 인상됐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인플레이션과 운영비 증가로 인해 영구 우표 가격은 73센트에서 78센트로 5센트 인상했으며 국내 엽서는 56센트에서 62센트로 국제 엽서는 1달러 65센트에서 1달러 70센트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산불과 기습 홍수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불에 대한 사전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